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토트넘 10년차 시즌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영국 현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생각,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전했는데요. 32살의 나이에 생각하고 있는 축구 주장, 그리고 토트넘, 게다가 제2의 손흥민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의 등장, 양민혁 선수의 입단 등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조금은 립서비스성이 아닌 야망, 자신감, 그리고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전체 내용 해석하고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가진 매체는 유튜브 채널 맨 인 블레이저인데요. 영국 런던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독립축구 매체로 다양한 영국 내의 축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공신력 높은 매체입니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다양한 팀의 감독, 주장, 주요 선수들을 인터뷰할 정도로 강력한 네트워크와 또 유명세를 갖고 있는 채널인데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투어로 진행했던 토트넘의 올 여름 프리시즌 일정부터 지난 시즌 정말 좋았던 전반기, 아쉬웠던 후반기에 대한 토트넘 경기력, 포스테콜로노 체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즌에 본인이 품고 있는 야망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진행자의 질문과 답변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영어로 공개된 콘텐츠이다 보니까 귀로 편안하게 듣고 또 이제 한국어로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프리시즌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열광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니 하면서 인터뷰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정말 슈퍼스타급의 인기를 누리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한 진행자는 대단한 군중들이 공항에서부터 환호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K-팝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뉴진스와의 만남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노스7 본인의 의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런칭한 상황들을 막 이야기하더니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토트넘의 레전드, 이번 투어 때도 동행했던 인물이죠. 오지 아르딜레스가 축구계에서 이 정도의 열기와 팬들을 본 것은 마치 디에고 마라도나가 금의 환향으로 월드컵 우승하고 나폴리에서 우승 이끌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던 그때가 유일할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한국에서의 인기와 또 존경심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 이런 일을 겪는 느낌이 어떤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 환상적인 경험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한국 투어가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는 두 번째였는데 지난번 2년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그 거리두기라든지 격리가 해제됐던 때가 아니다 보니까 팬들에게 우리 역시 팬들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고맙고 사랑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토트넘의 투어 당시에는 이브 비수마 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호텔에만 격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야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다른 토트넘 선수들도 원하는 만큼 본인들을 향해 환호를 보내주는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많이 해주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근거리에서 인사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회도 많이 가져가면서 많은 일정을 정말 팬들과 교류하면서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또 불편하고 귀찮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인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팬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가를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고요. 정말 환상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선수들, 특히 노장 선수들과 스타 선수들도 모두 좋아해서 잠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설레이었던 그런 마음속에 행복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것에 정말 행복하다라고 했는데요. 경기를 끝나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진행하자 진행자가 그냥 뒹굴고 싶었나요? 라고 농담을 꺼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사람들이 우리 선수단 때문에, 토트넘 때문에, 저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는 것,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뭐 이런 마음을 어떻게 느껴볼 수 있을지 몇 안 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은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가 본인 한 명으로 온 세상을 정말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정말 그런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투어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한국 내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에 대해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진행자가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더라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한국 방송사가 토트넘 경기를 중계할 때 스코어보드 위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 중이라고 알리면서 얼굴을 표시한 이 부분도 인상적이고
또 토트넘의 한국 투어 경기 당시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어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대형 전광판에 비춰지자 엄청난 환호성이 나왔던 것, 이걸 보고 정말 감격스럽더라. 우리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자인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어마어마한 인기,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의 인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랑에 이렇게 감동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또 그것이 차이를 보인다면 감동적이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부담감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우선 손흥민 선수가 농담 삼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팬들이 나의 얼굴이 아니라 경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거나 제가 나오는 모습에 항상 팬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니까, 또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다 좋은 것 같다라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무언가를 돌려드리고 싶다. 결국에는 받은 만큼, 뭐 그렇잖아요, 받고 땡 이런 건 없거든요. 받은 만큼 뭔가 또 해주고 싶은 마음, 또 이런 좋은 마음이 오면 또 그 좋은 마음을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정말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인성적인 면에서 좋은 선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스타로서 존경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축구적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지난 시즌 개막 후에 첫 10경기 무패 행진, 선두까지 올라갔던 때와 대조적으로 후반기 마지막 10경기에서는 4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사실 토트넘이 굉장히 뜨거운 시즌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그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며, 또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좀 가져갈 것이냐,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개선할 것이냐 질문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대해서 조금은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우리 팀이 아직 어린 팀이고, 또 불운하게도 부상자가 많이 생겼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런 어린 팀일수록 잘 풀리고 리듬이 좋을 때는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상승세를 타지만, 또 안 풀리기 시작하면 안 풀릴 수 있다, 너무나 또 안 좋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의심하게 되고 본인도 의심을 갖게 되면 그 반대로 정말 이 상승세가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교훈이다. 결국에는 그런 경험 없는 어린 팀이 그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 평이하게 갔거나 안 좋은 것만 경험하거나 좋은 것만 경험했다면 뭐 그 반대의 상황들이 분명히 새로운 시행착오로 올 시즌에 드러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2년차로 이 팀이 나아가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다만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가 첫 시즌이라는 점에서 뭐 이런 신인 선수들도 있지만 이적생도 그렇지만 나이를 떠나서도 새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었다. 이제 그 선수들도 2년 차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뭔가 배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저부터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뭔가 배우고 달라졌고 발전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를 위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첫 시즌을 보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장으로서 누구를 모델로 삼았던 것이고, 또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는 리더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팬들은 이미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의 주장이었던 박지성 선수, 뭐 프리미어리그 1호 선수로서, 또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커리어라든지 유럽 커리어를 이끌어갔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영국 방송이라든지 영국 팬들에게는 직접 손흥민 선수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뭐 개인적으로 함께 해오면서 여러 팀에서 일을 해오면서 축구를 해오면서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좋은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박지성 선수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박지성 선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라고 해서 개인적인 그 애정을 표시하면서, 주장으로서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 인간적으로 정말 항상 환상적인 선배였다. 언제나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셨다. 그리고 사실 카리스마 넘치는 선배들도 있고 또 주장도 있었잖아요. 쓴소리를 하거나 또 큰 소리를 낸 일이 없었지만 필요할 때 항상 있어주던 선수였다라는 점, 든든하게 항상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뒤에서 힘을 줬던, 또 선수들을 이끌어줬던 선수다. 이끈다는 것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따라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박지성 선배를 닮고 싶었다라면서
카리스마보다는 조금 잔잔하게 그리고 팀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박지성 선배 같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토트넘 내에서 본인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동료들의 생각에 대해 또 동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 선수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라면서 농담을 건넸습니다. 웃었는데요. 결국엔 이게 선수들이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엔 내가 워낙에 편하고 즐겁게 또 정말 활기찬 농담도 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잘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물어보면 안 좋은 농담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혹은 또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선수들에게 어떤 말,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내 개인적인 주장으로서의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팀이 정말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행동, 좋은 규율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그게 옳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방식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내가 어떻게 해라 가르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습을 보여준 것을 따르게 내가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만들게 하는 주장이 되고 싶다. 박지성과 같은 주장이 되고 싶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32번째 생일이 지나면서 이제 32세 결코 적지 않은 나이가 됐는데요. 물론 스포츠 과학의 발달로 정말 선수들의 선수 생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자기관리 또 타고난 몸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정말 지난 시즌에 최고 속도가 36km/h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전성기의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영국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황혼기가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이 얘기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농담 삼아 웃고 괴로워하기도 하면서도 솔직한 이야기 본인의 자신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2015년에 이제 토트넘에 왔을 땐 23살이었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토트넘 선수단에서 30세 이상의 선수가 3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이 3명의 30세 선수들이 분명히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필드 플레이어로서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와 벤 데이비스에 대해서 이제는 라커룸에 다음 주에 17살이 되는 마이키 모어 같은 어린 선수도 있고 또 아기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18세의 아치 그레이, 베리발 이런 선수들도 합류한 상태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선수들과 함께할 때 자신의 행동,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팅에,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훈련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하나 행실에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이제 베테랑이 돼서 내 행동이 또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건 실제로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느냐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행실에 대한 나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이에 대해서 벤 데이비스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하며 고참 선수가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역시 과거에 어릴 때는 그런 다른 선배 선수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는데 게다가 저는 특히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팀의 주장이자 고참인 선수가 훈련에 늦게 온다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미팅을 늦게 온다거나 할 경우 17살, 16살 선수들이 이걸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주장도 저렇게 늦게 오는데 왜 나는 늦으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행실에서 이런 규율을 지키는 것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축구는 혼자 뛰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면서 팀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축구는 모두가 놀라운 재능 그리고 퀄리티를 가진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규율을 지킬 때 경기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팀으로서의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면서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팀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팀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어서 이제 10년차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웃으면서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뜨면 10년이 지나간 것 같이 정말 손살 같았다. 눈 코 뜰 새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진행자가 더불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빠르게 진행됐던 추억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 즉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들을 너무 의수되거나 거만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행동에서 그리고 인터뷰에서 밝혀왔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말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 같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왔기 때문에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이 시간이 정신없이 간 느낌은 내가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살, 24살, 25살이 언제인지 정말 그때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내 나이를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은 나이가 라고 이제 말을 조금 줄여요. 약간 농담을 하는 거죠.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진행자가 마치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나이를 까먹은 걸 알려주듯이 농담을 합니다. 32살, 33살 된 거잖아요. 하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맞습니다. 32살이 됐습니다. 라고 하자 진행자는 또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게 73살이나 74세가 돼야만 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32살? 아직 사실 많은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또 그런 얘기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32세는 아직 한창 50세, 60세까지 커리어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초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정말 황혼기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과거엔 이 나이 때 은퇴하는 선수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손흥민 선수도 그런 점들을 집어서 내가 무례하게 굴고 무례하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축구 나이로 따졌을 때 32살이 된 것은 정말 내가 과거에는 32살이 되는 날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 나이가 금방 온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2살의 나이에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장된 것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기회이자 또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이런 좋은 팀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특히 토트넘이라는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춘 팀에서 나는 항상 내 자신을 개선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잡아야 한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매 순간의 진정성과 매 순간의 열정을 발휘해야 되는 모습들, 그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언이 당연히 이어질 인물은 2025년 1월에 토트넘에 합류하기로 계약을 마친 강원FC의 18세 유망주 양민혁 선수인데요. 진행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선수들, 손흥민 선수의 말을 잘 듣고 배우세요라고 하면서 곧 1월부터는 토트넘에 함께할 젊은 선수 중 한 명, 강원FC에서 영입한 18살의 새내기 양민혁 선수인데요. 북런던에서의 생활에 대해 양민혁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냐. 같은 한국 출신 선수로 본인도 토트넘에 어린 시절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알았다면 좋았을 이곳의 문화에 대해 직접 조언해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요. 어떤 세밀한,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여기 오는 것부터도 쉽지 않았겠지만 와서는 더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은 절대로 나대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적응해야 되고 피지컬적으로도 더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정말 가족들의 보살핌과 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뛸 때와 달리 물론 가족들도 일부 같이 올 수도 있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다 떨어져서 정말 외국의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축구적인 실력뿐 아니라 피지컬, 언어,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적인 측면들, 모든 면들에서 완벽해야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겁먹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고해줄 필요가 있다. 현실에 대해서 잘할 거야? 그냥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경고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영국에 오면 매일 또 젊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지금 나 역시 내 자리를 또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또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행자가 추가 질문을 했는데요. 양민혁 선수의 별명이 지금 영국에서 넥스트 손흥민이다. 아직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넥스트 손흥민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당신이 대체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다음 세대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노장이 된 것 같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별명이 나왔을 때 내가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이 됐구나. 그 정도의 선수가 됐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 뛰고 있다. 이런 좀 의욕이 생기느냐. 이런 다양한 그 마음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저는 아직 여기 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형역입니다. 저는 아직 쌩쌩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자리를 100% 그들에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내 자리 지킬 겁니다. 새로 도전하는 젊고 어린 선수들, 후배들 내가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겠지만
모르겠지만 내 자리 안 뺏길 거다 의지와 의욕을 보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젊은 선수들은 더 나은 체력적인 부분들, 더 나은 운동 능력들, 몸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또 경쟁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축구는 때때로 경험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운동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나에게는 그들에게 밀릴 수 있는 운동 능력 대신 더 많은 노련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축구 후배들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울 생각이지만, 그 도움에 앞서서 우선 내가 잘하는 모습, 내가 후배들에게 먼저 좋은 본보기로서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축구 실력까지도 보여주겠다라는 자신감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자 진행자가 손흥민 선수의 추진력,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대해 놀랐다라고 하는데요.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근 인터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모든 걸 다 잘해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여전히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선수더라,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얘기를 했던 것들을 전해줬는데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경기력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싶어 하냐라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사실 모든 면을 다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또 한 번 모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완벽한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한다며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두 명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진행자가 농담 삼아서 이제 토트넘의 브라질 공격수인 히샬리송은 어떤가라고 물어보자 이제 그거보다 훨씬 위에 있는 선수들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면 어느 한 부분도 완벽한 요소는 없다, 모든 걸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감독들마다 플레이하는 방식과 원하는 축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어떤 축구를 시도해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전술적인 유연성, 전술적으로 모든 축구가 가능한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지와 의욕과 목표를 이야기했는데요. NG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외부에 저를 완벽한 선수라고 얘기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또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함께 보냈던 다른 감독들과도 또 몇 년 동안 그런 훌륭한 감독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던 것도 정말 좋은 일이다라면서 다양한 감독들에게 다양한 축구적인 지식과 또 축구 전술적인 부분들과 또 본인의 스킬과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축구를 더 예전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 축구는 경기장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완벽해야 된다. 경기장 안에서의 축구적인 요소뿐 아니라 스포츠 선수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경기장 밖에서의 생활과 관리 역시 완벽해야만 오롱런할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기장 안과 밖에서 모두 완벽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의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미 충분히 나왔던 질문이라고 했지만 32살이 됐고 이제 10번째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토트넘에서 본인이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이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이 클럽 토트넘과 토트넘 팬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스스로의 커리어를 확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묻자 어떻게 보면은 정해놓은 답을 물어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대답하기 쉽습니다. 우승하고 싶고 트로피를 들고 싶습니다. 특히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이야말로 팀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팀의 주장으로서 우승컵을 든다는 것은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승은 저뿐만이 아니라 구단과 선수단 전체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승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 클럽 토트넘의 레전드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과 함께 이번 시즌에 어떤 대회든 우승하고 싶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FA컵 이 4개 대회를 치르면서 과연 하나의 대회라도 꼭 우승하고 싶다는 손흥민 선수의 의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2024-2025 시즌 첫 번째 일정, 공식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입니다. 카라바오컵은 3라운드부터 참가하고 유로파리그는 본선에 올라서 8월 말에 있을 대진 추첨을 통해서 9월 중순부터 경기를 치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10번째 프리미어리그 시즌에 토트넘에서의 10번째 해에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4-2025 시즌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현지의 소식, 독점 정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